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18년 12월 18일입니다. 오늘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선일보 기자를 지낸 김영광 실장과 함께 역사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웃으세요? 요즘 주변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예. 야, 참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2018년 12월 18일이라고 날짜를 박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인 1978년 12월 18일 북한이 아니죠.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선 지 딱 오늘로서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은 당시 덩샤오핑 부주석 사실 최고 실세였죠. 그렇죠. 뭐 물론 그렇죠. 화국봉 뭐 저 총석이 주석이 있었습니다만은 등소평이 주도하던 개혁 개방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중국이 이제는 사실 미국의 개혁 개방 40년 만에 성공했죠. GDP가 150배 늘었죠. G2라는 이름도 G2.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달러로 얘기하면 미국이 한 20조 달러 정도 되고요. GDP가 지금 중국이 한 1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등인 일본이 한 6조 달러. 우리는 아직 1조 달러에서 조금 넘는 정도인데 어쨌든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우기를 승천하는 동안 대한민국도 그동안 뭐 열심히 잘했죠.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이라 그러는 게 이제 제 11차 중국 공산당 11차 예. 삼중 전회가 열린 그렇죠.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중국은 뭐 1949년에 국민당 정부를 내쫓고 네. 1950년대에 모택동이 주도했던 네. 대약진 운동 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됐던 문화혁명으로 중국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죠. 그렇죠. 뭐 대약진 운동 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뭐 2천만 명이 넘어간다는 그렇죠. 추론이니까 3천만 명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있습니다. 그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그 한 번에 도약해서 영국, 미국을 따라잡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그런 망령된 생각이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5년 안에 철강 생산량을 뛰어넘겠다. 영국을 뛰어넘겠다라고 한 게 대약진 운동인데 그래서 뭐 동네마다 이제 저 용광로를 짓고 숟가락 다 젓가락 뭐 정도 갔다고 했는데 포항 우리 저 포스코죠. 포항 제철 가보면은 철강이라는 것이 철강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거대한 설비가 저 철광석을 녹여서 그걸 또 이제 판을 만들고 그걸 두들겨서 뭐 후판을 만들고 뭐 근데 그야말로 수킬로 그걸 동네마다 장난하듯이 해가지고 했으니 산에 나무는 다 잘라 떼고 그래서 이제 뭐 한 건데 어쨌든 그 문화혁명이라는 지금 인류 사적인 대참사가 끝난 바로 그 다음에 모택동이 죽고 네. 1977년 죽고 그 다음에 76년에 죽었어요. 76년에 죽고 예. 이제 77년에 이제 등소평이 복권되면서 나타나가지고 1년 만에 그 중국을 새로운 완전 180도 다른 방향으로 그때 나왔던 이제 흥묘 백묘론 그야말로 이런 거 보고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허황된 망령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이라면은 자본주의 체제도 받아들이겠다. 그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뭐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겠는가? 실사굿이죠. 그렇죠. 우리 흥묘백묘예요. 유교적인 전통에서 얘기하면 이제 실사굿이었고 그 이제 당내에 모택동처럼 네. 이게 뭐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 가진 사람들한테 등소평이가 논란이 계속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 인민들 못 살게 굶주리게 하면서 우리가 공산주의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흥묘 백묘 상관없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이제 연안을 중심해서 뭐 심천이니 뭐 광동 쪽에 그렇죠. 다 열어 가지고서 해가지고 4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였죠. 그리고 그 등소평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저기 싱가포르의 이관유 뭐 세고로도 나오고 뭐 하고 등소평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박정희 길을 가겠다.
나는 박정희의 길을 가고 내가 가장 수입하고 싶은 사람은 박정희 어떻게 보면 야전 사령관이었던 포항제철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 같은 사람을 갖다 나는 꼭 수입하고 싶다. 왜?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자랑스러웠던 조국 근대화의 역사를 갖다 요즘은 완전히 뭐랄까 도둑놈들의 부패한 놈들의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사로 갖다가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소평이 그 11차 삼중전에서는 이제 네. 모택동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한 거죠. 07과삼.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국 그 지도부 등소평을 한 사람들의 해안인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개자식이라고 끝을 냈을 텐데 네. 대학진 운동 문역으로 중국 인민들 이렇게 괴롭힌 사람을 그래도 07과삼으로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적폐. 그 박정희, 뭐 박태준,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뭐 적폐고 뭐 개자식이 지금 나돼 있는 상황인데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은 올해 개혁개방 40주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외신을 보면 뭐 계속 네. 40주년 관련 뭐 시진핑 동향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렇게 등소평이 따라가고 싶었던 대한민국을 세운 지 1948년 70주년인데 정부에서 거의 뭐 행사 안 했죠. 대한민국이 내년에 100주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임정 기준으로, 하겠다는 예. 건데 그건 거짓에 바탕하고 있는 주장일 뿐이고 임시정부가 뭐 1919년에 뭐 한성에도 세워지고 블라디보스토크도 세워지고 뭐 해서 그 모아가지고 이제 상해로 상해, 넘어가서 그 예. 적통을 이어받은 것인데 임시정부는 자랑스러운 역사죠. 우리 역사. 자랑스러운 항일 저항의 역사지만은 네. 그렇다고 그걸 무슨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고 그러는 거는 1948년 세워진 70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인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살시키고 싶어하는 좌파들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같은 100년의 전쟁이라는 그런 핵의 망측한 프로를 만들어서 아주 그야말로 인간적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 박 분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좌파들이 그렇게 이 역사에서 지우고 싶어하고 뭉개고 싶어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1919년 상해 정부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 정부도 그렇지만 뭐 한성 정부니 예, 이름은 다르지만 뭐 총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령이라든지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봉건적 조선 왕조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하였고 그렇죠. 조국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 그건 뭐 07 과삼이 아니고 09 과일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경제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1945년 해방되고 53년에 나라가 잿더미로 되는 상황에서 이승만에게 왜 서구적 민주주의를 못했냐는 죄가와 이게 죽은 글씨 붙인다는 거는 정말 천박한 역사 인식 다름 아닌 거죠. 아니,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 좌파들이 보면은 대한민국 아니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 그렇죠. 두고자 좀 노력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세우고 그다음에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그다음에 등등의 그 수많은 업적들을 갖다가 딱 하나 나중에 보면 사선 장기 집권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어떤 헌신과 노고를 갖다가 보면은 마지막 유신 독재 인권 물론 그 역사상 보면은 그런 그 험난한 과정에서 얼룩 아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07과삼, 뭐 08과이 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1950년대 영국의 그 당시 런던 타임스인가요? 거기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전쟁 직후죠.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찾는 것과 같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대한민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나 가장 가난한 나라를 갖다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끌어왔던 것은 누가 뭐래도 이승만, 박정희 이 두 그야말로 걸출한 대통령이에요. 그런 훌륭한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서 네이션 빌딩이 끝났는데 네. 이 나라 서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전 세계에 가서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라고 오늘 유엔 총회가 결의한 그 나라의 3대 독재자 김정은이가 3대 세습 독재자.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가 뭐 위인이라고 만세 부르는 놈들이 나타났으니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상에 완벽한 증류수가 없듯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점은 그러한 그야말로 그 어떻게 보면 그 뭐 이렇게 시꺼먼 그 검댕이만이 여기저기 박혀 있으면서 황성 같은 사람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인 줄 몰랐다. 장성택은 갖다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매국노기 때문에 가로로 갈아넣고 고사총으로 맞아 죽어도 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일본 제1교포들이 이제 북송 니가타에서 북송연도 타고 북한에 갔는데 네.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북송선을 남포항으로 보내고 네. 가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 가도록 하고 단 돌아올 때는 우리 정부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 걸로 해서 가고 싶은 분들 다 보내면 어떨까요? 이번에 안 그래도 보면 뭡니까? 그러면 뭐 좋은 그 백두칭송위원회 김수근 단장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가 지난번 김재동 그 프로에 나와서 그 비슷한 질문을 아마 바미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둘이 뭉실하게 자기는 뭐 아직까지 뭐 보면 아직 어렵고 갈 생각은 없고 또 둘이 뭉실. 아니 좋아하는 데가 가보시지. 이 그리가 뭐냐니까 그야말로 저는 그걸 갖다 NLF의 흐름이라고 봐요. NLF라는 게 뭡니까? 이른바 예전에 주사파들을 우리 NL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NLPD 할 때 심상정 계열이 PD 계열이고. 그렇죠. 근데 NL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트남에도 있었어요. 베트콩들이 그게 베트콩을 갖다 지휘하던 정치 조직이 바로 내셔널 리버레이션 프론티어 인민해방전선입니다. 저는 그들 보면 다짜고짜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뭐요? 20세기에 두 가지 기적이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본주의 한 거, 그게 네. 첫 번째 기적이고 네.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한 게 두 번째 기적이다. 올해는 예. 또 큰 의미가 있는 게 일본에서는 지금 올해가 메이지 유신 150주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68년이니까. 1868년이니까 일본이 본격적인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지 150주년. 우리는 그 절반에 안 되는 한 70년 되는 거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를 출발로 한다면.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성대하게 지금 기념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 지금 일부러 잊어버리고 아니 과거를 부수고 있는 중이죠. 과거를 부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 4월 말에 아키히토 일왕이 네. 이제 퇴위하고 네. 5월 1일 날 네. 나루히토 일본 왕이 이제 새로 즉위를 하는데 네. 이제 일본 왕실에서도 이제 이걸 생각한 거죠. 메이지 유신 150주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죠. 출발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제 일왕도 이제 자리를 교체하고 이제 물러나면 이제 상왕이 되는 거예요. 상왕이 되고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한일 관계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일본에선 그 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 가지고 참 경우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저 사람들하고는 약속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내년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꼭 참석해달라는 우리 한국의 주요 인사들한테 지금 참석을 지금 계속 일본 대사가 나서가 요청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예.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웃기는 얘기가 있냐면 왜 일본 대사관이 일본 일왕 생일 잔치를 서울에서 하느냐? 아니 각 나라 대사들이 자기네 대통령 왕 취임식 이런 거 기념식을 하는 건 자기 개인 행사인데 그렇게 시비를 또 걸더라고요. 좌파에서. 그리고 또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일본 한일 관계에서 공이 큰 사람들인데 우길 무슨 대장이라는 훈장이 있는데 네. JP를 비롯해서 이 받은 놈들이 다 친일파라고 지금 욕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해방 이후에는 보면은 가장 큰 욕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빨갱이고요. 또 하나는 친일파입니다. 근데 빨갱이 이 부분을 갖다 좌파들은 빨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친일파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친일이 우리가 같은 어쨌든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거기 위해서 애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알 필요는 있고. 말로만 그렇지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지만은 네. 지금 더민주당의 핵심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그 전에 뭐 핵심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친일파 자손들이더라고요. 말로만 그러지. 아니, 그거는 또 나중에 이제 기회를 갖고 예전에 그 한번 그런 역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래서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50년 그러니까 보면 메이지 유신 150년 그걸 갖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베 일본 총리 시절에 제 2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약을 갖다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최근에 경색된 한일 관계도 뭔가 조금 숨통을 트기 위해서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고노죠. 고노 일본 외상이 조금 보면 그래 한국에서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나름대로의 그것을 갖다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즉 대화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뭡니까 국가부도의 날인가의 영화 거기 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IMF 환란 위기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손을 잡을 곳은 일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일본에 대해서 당시 김영삼 정권 중후반기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는 어떤 민족적 감정만 내세운 채 치받다 보니까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못 받는. 그래서 수화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뭐 그다음 산업머리 등 딱 일본 자본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 있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우리가 이걸 가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돼요.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은 게 네. 이 정권을 끌고 가는 핵심 주사파들이 한미일 동맹을 깨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니까. 기본 목표죠. 이 첫째는 일본하고 이제 관계를 깨려고 그러고. 네. 그거 깨고서 성공하면 이제 미국하고 관계 깨고 우리 민족끼리 가보겠다고. 그러니 미국하고 관계는 상당히 많이 이제 서먹서먹해졌죠. 다들 서먹서먹해졌고요. 지금 뭐 어떻게 대한민국이 가나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여기 걱정하시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황태순 TV 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결국 임갈굴정이란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방 안에 앉아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소리들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황태순 TV도 많이 좀 성원해 주십시오. 성원해 주시고 또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은 또 그것이 또 옆에 분들에게 좀 퍼 날라주시고 이와 같은 소리들이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면 우리 힘을 모아야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